2년 전, 우리는 미들급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을 박살내는 마법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마법의 지팡이였던 밴디지라는 위옥의 도구가 사라지자, 마법사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 평범해진 인간이 다시 한번 분노한 거인 앞에 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싸움은 기적이 아니라 격투기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현실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 다윗은 돌팔매라는 무기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리매치에서 다윗의 돌팔매를 압수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맨손에 다윗이 무장한 골리앗에게 짓밟히는 시나리오. 오늘은 승률 10% 미만의 생존 게임을 냉철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거품이 거친 진짜 승부의 세계를 확인하세요. 명현만 선수가 원하는 리매치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계급장을 떼고 붙자는 게 아닙니다. 장비빨을 떼고 붙자는 것입니다. 엄격한 감독관과 규정이라는 필터가 씌워진 옥타곤. 이곳에서 황인수 선수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2년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내구력의 검증이 끝났다는 점이 황인수에게는 절망적입니다. 1차전 승리의 핵심은 명현만이 황인수의 주먹을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명현만은 UFC 정다운의 풀스윙과 135kg 쿠스노키의 펀치를 맞고도 웃었습니다. 너희들의 맨주먹은 나를 부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반면 황인수의 펀치는 미국 무대에서 평범함을 인증받았습니다. 미들급 선수조차 눕히지 못한 그 주먹. 이것은 황인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무기 없는 병사가 전차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이 성사된다면 경기 양상은 사냥이 될 것입니다. 명현만은 1차전처럼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의 주먹이 가짜 혹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헤비급 특유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가드를 굳건히 하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명현만. 그 거대한 압박감은 황인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황인수가 겪게 될 체급의 지옥을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84kg의 황인수가 120kg의 명현만을 때려도 끄떡없다면 황인수는 당황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명현만이 클린치를 걸어 체중을 실어 누르기만 해도 황인수의 다리와 허리에는 엄청난 부하가 걸립니다. 1라운드 3분만 지나도 황인수의 스텝은 죽어있을 겁니다. 미국 무대에서 보여준 급격한 체력 저하는 헤비급과의 몸싸움에서 몇 배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황인수 선수가 겪게 될 첫 번째 멘탈 붕괴의 순간, 즉 타격 불신의 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파이터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맞는 순간이 아닙니다. 회심의 일격이 상대에게 닿았는데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올 때입니다. 1차전에서는 닿자마자 명현만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 깨끗한 밴디지로 때린 정타에 명현만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황인수의 머릿속은 하얘질 것입니다. 내 주먹이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파이터의 투지를 순식간에 꺾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또한 오픈 핑거 글러브의 역설적인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차전이 얇은 글러브는 딱딱한 밴디지와 결합해 흉기가 되었지만 2차전이 순정 상태에서는 황인수의 손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보호대 없이 맨주먹에 가까운 상태로 헤비급의 단단한 두개골을 전력으로 가격한다? 자칫하면 때린 황인수의 손뼈가 먼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손을 보호해주던 그 단단한 갑옷이 사라진 상태에서 황인수가 과연 100% 전력으로 펀치를 던질 수 있을까요? 부상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 그의 펀치 속도와 위력을 더욱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인수에게 승리의 시나리오는 아예 없을까요? 냉정하게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졸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현만과 정면으로 주먹을 섞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링을 넓게 쓰며 도망다니는 아웃복싱입니다. 잽을 던지고 빠지고 로우킥을 차고 도망가는 포인트 싸움.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더라도 철저하게 정면 승부를 피해서 판정승을 노리는 것입니다. 혹은 우연한 버팅이나 글러브 마찰로 명현만의 눈가가 찢어지는 닥터스탑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황인수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입니다. 2년 전처럼 상대를 압도해서 쓰러뜨리는 그림은 이제 그의 도구함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판정승이 과연 황인수에게 득이 될까요? 이것이 황인수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만약 도망다니는 아웃복싱으로 간신히 판정승을 거둔다면 그는 승리는 챙길지 몰라도 레전더리라는 브랜드는 잃게 됩니다. 대중들이 보고 싶은 것은 화끈한 KO입니다. 도망쳐서 이긴 승리는 오히려 2년 전이 KO 승리 장비 덕분이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뿐입니다.
이겨도 본전, 못 이기면 나락, 도망쳐서 이기면 조롱거리. 이것이 황인수가 갇힌 외통수입니다. 관중들의 청각적 검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2차전이 열린다면 현장의 관중들과 시청자들은 눈보다 귀를 더 열 것입니다. 1차전에서 들렸던 그 기이한 딱딱 소리가 다시 들리는가? 아니면 둔탁한 퍽 소리가 나는가? 타격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둔탁한 소리만 나고 명현만이 멀쩡하다면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승부는 판가름 난 것입니다. 대중은 이미 재판관이 되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의 룰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황인수 측에서 만약 MMA 룰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타격가인 명현만을 상대로 태클을 걸어 그라운드에서 이기겠다. 이것은 나는 내 주먹을 증명할 자신이 없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대중이 위심하는 것은 황인수의 레슬링이 아니라 타격입니다. 따라서 이 리매치는 2년 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입식 타격 룰이어야만 합니다. 그라운드라는 도피처가 없는 곳에서 오직 주먹 대 주먹으로 붙였을 때만이 이 지루한 진실 공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코너맨과 세컨드의 반응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차전과 달리 황인수의 공격이 먹히지 않을 때 그의 세컨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랜 A였던 한 방이 사라진 상황에서 급조된 플랜 B가 노련한 명현만에게 통할리 만무합니다. 라운드가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황인수 측과 여유롭게 압박하는 명현만 측에 대비되는 모습은 이 승부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 명현만 선수가 지우고 싶은 것은 패배라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그 패배 뒤에 남겨진 찜찜한 뒷맛입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슬픈 것은 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왜 졌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입니다. 황인수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했던 KO가 오직 당신의 땀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위심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이제 증명하십시오. 붕대 속에 숨겨진 것이 마법이었는지 아니면 속임수였는지. 옥타곤의 문은 열려있고 명현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명현만의 3라운드 TKO 승리 혹은 압도적인 만장일치 판정승. 황인수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현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황인수를 무너뜨리며 지난 2년의 억울함을 펀치 하나하나에 담아 되돌려줄 것입니다. 동화 속 임금님은 자신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행차했지만 결국 아이의 외침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명현만의 재대결 요청은 바로 그 아이의 외침입니다. 너의 주먹은 사실 벌거벗은 것 아니냐는 질문. 장막을 걷어내고 맨몸으로 부딪혔을 때 황인수 선수는 여전히 왕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상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음이 드러날까요? 승부의 추는 이미 8대2, 아니 그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